양프로의 정신세계. 안녕하세요. 정신건강학과 전문의 양재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신과사 양재훈입니다. 오늘은 전지적 의사 시점, 요즘에 아주 완전 화제가 되고 있죠. 그렇죠. 한국 드라마 역사상 최초로 전 세계 넷플릭스 1위를 찍은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캐릭터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야, 기분 먼저 얘기를 좀 해볼까요? 쌍문동 사시는 송기훈 씨의 정말 작가이자 감독님의 의중이 이게 아닐까 싶기도 한데 재밌는 게 우리 때 쌍문동에 사는 생명체 중에 제일 유명한 게 둘리였단 말이에요. 네, 고길동 씨가 쌍문동 살았어요. 중산층의 상징 같은 그런 의미가 있었거든요. 거기가 쌍문동이었구나. 네. 근데 사실 이제와 생각하면 고길동 씨가 겁나 부자였어요. 집 단독주택 집 겁나 크고 마당도 넓고 거기서 쌍문동 유지였네. 거기서 이 송기훈 씨가 본인의 어떤 자아 정체성을 얘기할 때 쌍문동 사는 송기훈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송기훈이라는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좀 많이 보여주는 그런 컬러 중에 하나가 쌍문동이라는 지명이 아닐까 싶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얘기할 때 송기훈이 가진 최고의 강점, 무기는 연민과 그 다음에 오지랖이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연민과 오지랖 때문에 힘들기도 했지만 살았단 말이에요. 맞아. 어떻게 보면 그놈의 오지랖과 연민 때문에 송기훈이라는 사람의 실제 인생은 계속 내리막으로 갔을 가능성이 꽤나 커 보이거든요. 보나마나 아마 친구 보증도 서줬을 가능성이 크고 친구한테 돈도 빌려줬을 가능성이 크고 실제 생활에 되게 좋지 않은 영향을 가져왔을 가능성이 큰데 막상 오징어 게임에 가서는 평생 자기를 괴롭히던 남들로부터 무시당하고 항상 비웃음을 당하던 그런 모습 덕분에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일남이라는 이제 할아버지를 오일남 씨. 이 품잖아요. 사실 그쵸. 기훈이라는 캐릭터가. 그게 사실 한 수였죠. 자기에게는. 그 어떤 리뷰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456만 원이 처음에 이제 당첨이 되잖아요. 경마장에서. 그리고 456명이 모였는데 456억을 이제 타게 되는 이 456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어중간한 그걸 상징하는 것이고 그 안에서도 이제 456번이잖아요. 네. 그 보통 사람인데도 밑바닥까지 가게 되는데 1번 이제 일남이를 구제해주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좀 공감이 갔던 것 같아요. 끊임없이 관심을 보이고 할아버지가 건강이 안 좋은 거 다 챙기고 혼자 떨어져 있는 할아버지 구제해주고 그 결과로 결국엔 구슬치기에서 할아버지가 살려주는 거잖아요. 송기훈 씨. 히어로 같은 사람인데 능력이 없고 마음만 히어로인 거고 할아버지랑 구슬치기 할 때 속이잖아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 보통의 인간으로서 한계를 잘 드러냈던 장면이 아니었나. 쉽게 말하면 송기훈은 다 포기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할아버지가 자기가 치매인 척 하면서 자네가 지금 홀수라고 했던가 뭐 이런 식으로 잘 해가지고 모르는 척하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땐 그거는 오일남 할아버지가 송기훈 상대로 자기만의 또 게임을 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커요. 이게 마지막에 저 노숙자를 누가 구해줄 건가 아닌가 나 죽기 전에 게임 마지막으로 하자라고 하잖아요. 그 오일남이라는 캐릭터가 그런 캐릭터이기 때문에 이 송기훈을 살려줄 마음이 있었다 하더라도 얘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되게 컸을 거란 말이에요. 돈과 목숨 앞에서 사람이 얼마나 간사하게 변하는지에 대한 쾌감을 가지고 있는 게 오일남이기 때문에 보고 확인하고 싶었던. 그쵸. 네. 그럼 송기훈이 거기에 그대로 넘어간 거죠. 자연스럽게 일남이라는 캐릭터를 그럼 얘기를 더 해볼까요? 그럴까요? 네, 일단은 굉장한 재력가인 것 같고 근데 마지막까지 보기 전에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네. 되게 불쌍한 치매 걸린 할아버지 무궁화꽃이 피었음이라 하는데 웃으면서 해맑게 달려가는 모습이 아 치매였구나 그래서 그랬구나라고 생각을 했다가 아 저게 아니었구나. 사실은 오일남 할아버지가 거기서 얘기를 하는데 돈이 너무 많은 사람과 돈이 너무 없는 사람의 공통점이 뭔지 아나 하면서 사는 게 재미없다고 약간의 자기 합리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이 너무 많아서 너무 재미가 없기 때문에 내가 이런 게임을 만들었다. 정확하게는 어렸을 적에 그 즐거웠던 순간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그런 어렸을 적 했던 게임을 함께 하고 싶었다. 제가 볼 때 그거 개소리죠. 그냥 자기가 삶에 대해서 어떠한 재미도 찾을 수 없는 그 상황이 사실은 자기가 만든 상황이었을 가능성이 크고요. 어떻게든 내가 옛날에 그 재미를 좀 찾아보겠다고 이걸 만들었다라고 뻥을 치고 있지만 그 사람은 아마 그 게임 안에서 과연 얼마나 즐거움을 찾았을까. 이렇게 많은 사람을 모아다 놓고 돈 때문에 다 죽여가는 게임을 최소 20회, 30회를 하고 있고 그 와중에서 재밌는 게 그 안에서 또 비즈니스라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는 정말로 즐기기 위해서 그거를 시작했다고 하지만 VIP라는 사람들 모아놓고 VIP들을 위해서 그거를 진행하는 것처럼 나오거든요. 순수하게 그거를 즐기기 위한 사람이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자기의 추악한 면을 자기 스스로 좀 덮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제 근데 그런 마음도 같이 있긴 한 것 같고 마치 어떤 느낌이었냐면 어렸을 때 이제 돈은 많은데 안 놀아주는 친구가 있으면 집에 좋은 장난감 같은 거 보여준다고 애들 계속 불러가지고 이거 보여줘
보여주고 이러면서 자꾸 친구를 두려고 하는 그 얘기 하잖아요. 이건 당신들의 선택이라고. 네. 내가 뭐 아무도 강요한 나는 강요한 적이 없다. 아니라고 이제. 애정도 많이 가고 약간 측은하기도 하고 뭐 그런 감정들이 많이 들었겠지만 전형적인 사이코패스. 사실 이 영화에 사이코패스로 추정되는 인간도 많이 나오죠. 사회 악이라고 불리우는 검달, 맞아요. 이자 도박 중독으로 추정되는 인간이고. 너무 전형적인 반사회성 인간이고 미녀라는 캐릭터. 네. 예, 역시 미녀도 마찬가지. 소시오패스, 뭐 사이코패스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캐릭터죠. 미녀라는 캐릭터는 이제 여성임을 내세워서 정말 주변 사람을 다 이용해 먹는. 굉장히 착취적이고 계속 거래를 하죠. 사실.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착취적인 인간이 자기 스스로는 또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에서 만나는 이제 소시오패스라고 하는 사람들이 서로 이용 가치가 있을 때 잘 붙어 다니다가 가치가 없다 느낄 때 이제 멀어지는 그 둘이 이제 전형적인 그런 모습을 좀 보였던 것 같아요. 나랑 끝까지 안 가면 내가 널 죽여버릴 거야라는 말을 실천한 분이죠. 언행일치를. 언행일치를 보였던. 어떻게 보면은 정도의 차이만 있지 우리 사회에서 정말로 흔하게 볼 수 있는 캐릭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할 때는 뭐든지 다 빼줄 것 같이 간이고 쓰기고 빼줄 것 같이 굴다가 나에게 도움이 안 되거나 필요가 없다 그러면 매몰차게 버려버리는. 참 그게 이제 사회에서 정의가 실현되어 그런 분들이 매몰차게 버림을 당하면 참 좋을 텐데 또 그렇지가 못하거든요. 이 사회에서 그런 분들이 오히려 더 좀 재수없게 잘 살아가는 경우가 꽤나 많죠. 내가 죽을 바에는 저놈도 같이 끌어안고 죽어버리자가 아마 그게 미녀의 성격을 보여주는 모습이 아닐까. 미녀 같은 경우는 약간 경계성 인격 정도가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자해를 한다거나 뭐 이런 모습이 나오진 않았지만 자기가 좀 자아가 없는 사람 이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평생 누군가에게 계속 빌붙어서 살아왔을 가능성이 크고 뭐 대부분은 그게 이제 힘을 가지고 있는 남성이었을 가능성이 크죠. 생존을 네. 위해서. 뭐랄까 이분도 좀 전형적이긴 해요. 네. 사회의 어떤 성공 사다리의 정점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캐릭터로 나오고 인간적인 어떤 매력? 알리한테는 조금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근데 하지만 사실 역시나 상우는 이제 생존 앞에서 알리를 무참하게 이제 버리는 모습도 나오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에서 상우가 어떻게 보면은 기업인이나 금융권에 존재하는 사이코패스가 아닐까 싶어요. 근데 기업인과 금융권 여러분들이 이제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그런 통계가 있긴 합니다. CEO들이 성향 분석을 다 했더니 소시오패스랑 굉장히 유사하더라. 뭐 이런 통계가 논문이 있기는 해요. 원래 이제 그런 사람들이라기보다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지 않으면 버티질 못하는 그쵸. 환경에 있는 거죠. 그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의사들이 사실 죽음에 굉장히 둔감한 직업이거든요. 그쵸. 그리고 자살에 둔감한 직업이 정신과 의사라고 하는데 그런 거랑 좀 비슷하게 금융가에 있는 사람들이 좀 그런 성향으로 가는 게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본인만 망하는 게 아니라 엄마 가게까지 다 잡아먹은 상황에서 상우로서는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 아니었을까. 스킨십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잔인함의 어떤 정도라는 게 요 정도까지 잔인해지면 그 다음으로 가는 게 되게 수월해지고 그렇죠. 또 그 다음으로 가는 게 수월해지고 기훈이란 캐릭터는 할아버지를 속이는 거에서 멈췄다면 어떻게 보면은 사고라는 캐릭터는 마지막에 새벽이를 죽임으로써 어떻게 보면 사이코패스가 개화한 거죠. 이거는 완전 발화고 사실 그 전에 이제 알릴 알리를 때부터? 속이면서 그 속이는 선택을 하면서 아마 어떻게 보면 본인에게 남아있던 마지막 인간성, 양심 같은 거를 그 돌과 함께 다 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기훈이한테 알려주지 않죠. 뽑기라는 그쵸. 게임을 네. 거기서 일단 시작을 맞네. 하잖아요. 네. 네. 점점 진화하죠. 그 다음에 점점. 이제 알리를 이렇게 저렇게 구워 삶아서 결국에는 완전 속여서 이제 죽음으로까지 방관을 하게 되는 거죠. 잔인함의 정도가 점점 심해지죠. 맞아요. 덕수가 이제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쵸. 때려가지고 죽였을 때 아 여기 죽여도 되는구나라고 알게 되는 순간부터 이제 되게 잔인해지잖아요. 이래도 괜찮구나라는 게 학습이 되는 순간 더 다음 단계로 더 잔인해질 수 있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잔인함에 물들어가고 즐기고 방관하고 기훈이라는 캐릭터는 어떤 그 다정함과 연민의 어떤 상징적인 캐릭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대립되는 드라마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그 시즌 2가 나온다면 아마 그쪽에 대한 얘기가 좀 더 진화되지 않을까 기대를 좀 해봤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 있어요 혹시? 저는 그 장면 구슬치기 할 때 처음에 기훈이는 긴가민가 하면서 말 바꿨는데 할아버지가 속아주고 그다음부터 계속 할아버지 속여 먹잖아요. 네. 거기서 할아버지가 갑자기 주죠. 우린 깐부 아닌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저도 그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가장 감동적이었고 하나 더 꼽자면 이제 이병헌 씨 나오는 그 절벽에서 가면을 벗잖아요. 이병헌 씨가 나왔는데 너무 비현실적이라 이병헌 씨인지 몰라서 처음에 이병헌 씨 맞아? 이렇게 쳐다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대단한 감독인 게 그러니까. 몰디브 얘기하면서 이병헌 몰라? 이 얘기를 썼단 말이에요 앞에서 감독이. 오징어 게임을 보면서 계속 느낀 거는 저 456억이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통장에 만약에 하실 거예요? 그 영화를 받으면 상상하실
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어디로 보내려고? 왜 저러는 거야.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구독해 주셔서 감사하고 양떼분들 감사합니다. 양떼들 안녕. 안녕. 아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